자,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만을 보는 게 아니라 바이오주들 뭐 특집이 됐는데 알테오젠 또 펩트론 단기 뭐 40%씩 폭락이 나오는 이런 종목군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는 명확하게 수익 내고 명확하게 나오는데 HLB 그 엄청난 수익 내고 완벽하게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하한가 두들겨 맞고 또 들어가서 또 수익도 내고 또 마지막 물량 손절도 했죠. 유한양행도 손절했어요. 손절 없이 무조건 다 수익만 낸다. 아니야, 그건 뻥이지. 고가가 16만 7천원까지도 올라왔었네, 얘도. 그죠? 예, 스토리 보시면은 유한양행 여기 문자 있네. 9만 원대 8월 달에 뜹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거래가 제한적이었고 매수 사인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드릴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8월 21일 날 명확하게 이슈 불거지고 FDA 승인 떨어졌다는 이슈 불거지고 명확하게 따라붙었다가 라이브 방송에서는 손절을 좀 일찍 드렸는데 전체 매매 사이는 한 템포 더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일단 손절하고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23일 날 99,000원에 또 98,500원에 손절한 가격에 다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수익을 냅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근거 이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국산신약 제31호 렉나자 국산 항암제로서 첫 FDA 승인을 받습니다. 복제약이 아니라 국내 신약의 기준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바이오 업체의 기준에 굉장히 대단한 업체인 거죠. 23일 날 9시 반에 99,000원의 재편입, 11만원, 10만 1,000원의 재편입, 그러고 나서 11만원대니까 10% 이상 수익. 시가총액 얼마? 8천만 주짜리니까 8천억짜리에서 시가총액 10조를 8천억이 아니라 8조짜리. 8조짜리 시가총액에 10조를 넘기는 흐름 속에서 10조를 넘기진 않았거나 8천만 주니까 9조를 넘기는 흐름에서 이제 일단 차익 실현했어요. 이날이 거래대금이 2조 5천억 터진 2조 5천억이 아니다. 25일날 2조 5천억 터지고 이날이 1조 5천억 터졌을 거예요 아마. 맨 처음에 21일날 거래량이 1조 4천억 뭐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 부분들은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런 호재를 내놓고도 밀렸는지부터 해서 재료 누출 인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3일날 차익 실현한 하고 또 재편입하죠. 같은 날 기준에 23일날 9시 31분에 들어간 거는 10시 56분에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이제 2시가 넘었는데 11만원대 차익 실현한 게 10만 5천 원인데다가 수급이 굉장히 뛰어나. 거래대금도 완벽해. 그래서 10만 5천 원, 6,500원, 11만 2천 원까지 여기까지 이제 재편입. 그리고 26일 날 11만 2천 원에 신규 편입자 없으신 분들 편입. 그리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올려드렸고, 그리고 문자로도 문자 계속 홈페이지에서 캡처해 드린 거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받으신 문자의 기준이고, 핸드폰 캡처한 거. 그 28일 날 12만 2천 원. 시가총액이 이제 10조 수준인 거죠. 13만 원이면 이제 10조를 넘기는 거예요. 12만 원대, 8천 원대 넘기면. 계속 매수하다가 28일 날 차익 실현을 매도 사인을 내요. 근데 이때 매도가 되질 않아요, 사실은. 이때 이제 뭐 매도가 되진 않고 오히려 이제 그 장중 고점이 더 높아진 상태의 기준에서 14만 원대 넘기고 나서 이제 그때 매도 사인이 실질적인 매도 사인이 돼요. 이때 이제 매도 사인이 나왔지만 이때 차익 실현이 되지 않고 그 다음 기준에 29일 날 기준에 최고가 29일 날짜가 14만 5,500원인가요? 그리고 요게 한 템포 더 올라서 14만 5,900원까지인가 갈 거야 아마. 이날 말고 이제 9월달 초에. 어쨌든 우리는 공식적으로 29일 날을 청산일로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28일 날은 거래가 터졌는데 조금 아쉽고 29일 날은 완벽하게 매도 신호 나옵니다. 거래도 제한적이고 신고가는 나왔지만 거래가 제한적이고 일단 매도 신호가 나와. 우린 전량 차익 실현이다 이거야. 농담이 아니라 매도 신호 나오면 무조건 차익 실현인 거야. 뭘 그리고 미련을 가져. 그리고 윤정두가 항상 뭐 최고점에 차익 실현한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요날 양봉이었다 꼬리를 다른 거예요. 근데 거래는 수반됐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이 안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21일 날이 이날이 시초가가 여기고요. 이날이 이렇게 들어올렸다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1조 4천억, 1조 5천억, 그리고 이게 2조 5천억. 저는 제 기억이 잘못됐네. 28일 날이 2조 5천억인데 저는 이제 25일인가가 2,500원 착각을 했어. 어쨌든 원래는 뭐라 그랬어요? 요 날도 차익 실현이 있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 꼬리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요 날도 거래가 둔화되고 횡보니까 매도의 기준이 잡힙니다. 그런데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윤정두가 변동성 매매 하루하루 당일치기뿐만이 아니라 추이 추세로 한번 봐보자. 1분기 상반기에 진행했던 HLB의 흐름처럼. 그리고 거래가 급감하면 정리하자. 응? 또 고점 신호가 나오면 정리하자. 그렇게 해서 단순간에 40%의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수익 40%를 냈는데 꼬리를 이렇게 달아. 그러니까 쫄보 윤정도는 거래도 둔화됐고 하니까 정리. 그 다음날 사더라도.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거래가 어때요? 없어요. 없는데 고점만 넘겨. 대표님 상승장학경 떴는데 아니 거래가 없어요. 신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고점 대비 20%나 되밀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 수급은 어땠냐?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날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이날 FDA 승인이 됐다 발표 나왔죠. 거래가 원체 없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날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1조 4천억이면 이 당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 올해 가장 많이 터진 애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갭상승 9%가 나왔는데 장 마감 이후에 보니까 결국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특히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 위주에서 매도가 많아서 하루에 3%의 매도가 나왔어요. 엄청난 매도입니다, 그거는. 하루에 3% 매도가 나오다 보니 전일 대비 마이너스권까지 밀렸다가 강보합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해 드린 게 앞부분에 거래가 수반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미리 선침했다가 이날 차익 실현한 재료 노출로 인식이 되는데 앞부분에 수급이 없었는데 이날 3% 팔은 거는 원체 변동성이 캔들이 작았던 종목에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기계적인 차익 실현, 예전 물량에 대한 기계적인 차익 실현이 아니 이거 주인은 누구예요? 개인들이 아니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위주로 매매가 됐다는 이란 말이에요. 그 물량이 나온 거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매도가 없는 한 그거는 다 매도가 된 건데 그 비중을 어떻게 해요? 개인들이 펀드 상품 해지해가지고 돈 돌려주세요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론 사태에서의 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느 가격에서든 대사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여기서 팔았으니까 여기서 사야 되잖아. 아니야. 뭐 이날 살 수도 있고 이날 샀을 수도 있고 비중만큼 다시 되채워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보자 했는데 뭐 시가총액 8조짜리가 단순간에 10조를 넘겼고 그리고 거래가 둔화됐기 때문에 일단 매도.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 매수 사인 또 내는 거지. 왜? 우리가 정확하게 한가위 때 한가위 교육을 했잖아요. 어떻게? 뭘 어떻게 한가위 교육했지. 이렇게 여기 남아있나 모르겠는데 밑에 있나? 한가위 교육을 했는데 한가위 빅 이벤트 해가지고 교육을 했다고. 주린이 교육, 실전 교육. 그래서 이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해드릴 때 유한양행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유한양행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드렸냐면은 유한양행 끝났습니다. 우리 단기간에 30-40% 수익 냈는데 제 끝났습니다. 야 지금 시장에 2조를 막 터뜨린다고요? 제가 볼 때는 못 터뜨립니다. 근데 유한양행 미련 가지시려면 유한양행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19일 날이 한가위 끝나고 나서야 바로. 근데 그날은 종목 기억이 안 나는 다른 종목 슈팅이 나왔고 20일 날 개장초 9시 19분이잖아요. 13만 4천 원. 그 이전부터 검색해도 뜨고 그 이전부터 매수세를 냅니다. 왜? 분명히 못 간다. 이거 못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아까 뭐 알테오젠 펩토는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터집니다. 얼마? 2조가 터집니다. 그럼 장 끝나고 2조 터지면 들여다볼 거야? 아니지. 벌써 이미 2조 5천억 터지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고 그 슈팅 나올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벌써 이미 20% 이상 빠져 있을 때기 때문에 고점 대비 20% 이상 빠져 내려오다가 되돌리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서는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거래대금 규모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코스닥의 경우가 5조까지 밀렸었고 유가증권 시장이 10조 미만으로 깨졌어요. 하루 거래대금이. 근데 얘가 하루에 2조 5천억씩을 매번 터뜨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시장도 흉흉하고 얘도 주가가 고점 대비 밀렸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세를 내고 슈팅 나오고 우리도 고점까지 따라 붙어요. 뭐 15만 7천원까지도 매수세를 냈어. 15만 9,500원도 매수세를 냈네. 결국은 저 물량은 마지막에 손절을 했어요. 뭐 다 수익 났다 뻥칠 수는 없잖아. 어? 그래 이제 단기 매매도 하고 15만 원 넘기면 또 차익 실현하자 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교육 다 해드려 놓고 차익 실현을 제대로 못 잡아드리고 뭐 한 템포 넘겨보죠 하다가 결국은 뒤돌아보니 거래가 다 급감을 한 거야. 계속 매수 신호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이 마지막 들어간 물량은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계속 교육해드리고 차익 실현 범위도 잡아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 물량 우리는 손절을 했다. 그리고 지금 뭐 손절 단가보다는 좀 밀려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는데 손절했으니까 뭐 더 내려가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알테오젠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 흉흉한 상황에서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거의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간 것이 양시장 다 합쳐서 전체 뭐 업종군 다 합쳐서 유일한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전문 경영인 체제 선언한 기업이 유한양이에요. 그만큼 도덕적으로나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오버슈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심을 가지고 보는 업체이지만 그렇지만 과도하다 싶을 때는 기술적으로 정점 인식이 잡힐 때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차익 실현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요 내용이 FDA 승인된 내용 점상 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제약바이오 볼 때도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해서 막 설명하는 친구들 옆에 가지 마시고 HLB 무슨 뭐 지들이 FDA 승인 받는 것도 아니잖아. 중국 업체가 받는 거잖아 사실. 근데 그런 기준에서 슈팅 막 줄 때 그게 뭐 엄청난 것인 것인 양 설명하는 거 듣지 마시고 시가총액 8조인데 첫 FDA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암제로서 점상 가요? 9% 갭상승에 15% 올랐다가 마이너스까지 밀려버리잖아요. 그 이후에 들여다본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 1조 4천억, 25일날 1조 5천억, 21일날 1조 4천억, 23일날 1조 5천억, 그리고 2조 5천억 터뜨리면서 이날 23%인가 올라왔을 거예요. 강보합에서부터. 이 수익 다 잡아먹었잖아. 왜? 21일날 3%의 매도는 매집 이후의 매도가 아니었더라. 그래서 수급을 잘 보면 된다. 단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순매수로 들어올 거냐, 하나는 거래를 터뜨리면서의 오버슈팅으로 줄 거냐. 결론은 슈팅으로 매집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슈팅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핑계거리지만 21일날 1조 4천억 얘기했는데 1조 3천억이고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23일날 1조 5천억. 그리고 2조 5천억 터지면서 고점을 계속 넘긴 거야. 그런데 한가위 지나고 2조 터진 것까지는 고마운데 그 다음부터 거래대금이 계속 안 실려요. 고점은 넘기는데 안 실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받은 것 중에 이 내용이 있잖아요. 시장에 대한 흐름도 고려는 한다. 2조 5천억이 계속 터질 수는 없으니까 전체 시장 거래대금 둔화된 거, 최상위 거래대금 종목의 기준. 그래서 1조 5천억만 터져도 거래대금 1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을 갖고 15만 원, 16만 원 수준까지도 따라 붙었단 말이죠. 그리고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도 이거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이거 조금 이거 슈팅 나올 것 같은데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거래가 터지면서 무너지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눌려 내려가는데 이제 거래가 완전히 급감할 거다. 그리고 21일 날 슈팅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졌잖아요. 마이너스까지 내렸잖아. 갭상승 이후에 승인 발표 나오고 선행적으로 주가 폭등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22일 날 하나 증권의 보고서가 11만 원이었어. 목표 주가가. 그때 10만 원에서 공방이었거든요. 또 10만 원 위쪽으로 슈팅이었고. 결론은 윤 정도는 이제 목표를 좀 더 잡은 거죠. 왜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위치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8월 16일 날
포착된 거는 거래가 사실은 슈팅 거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의미부여하지는 않는 거고, 우리도 매수 제한을 냈던 21일 그때는 손절입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23일 날 같은 자리 98,000원, 99,000원부터 매수, 저것을 14만 원대까지 올라올 때 13만 원대 전량 차익 실현. 검색기는 뭐 그 사이에 계속 뜨는 거죠. 알테오젠도 이때 31만 원뿐이 안 했어. 그렇게 해서 슈팅. 알테오젠 매도, 전량 매도 얼마 했어요? 9월 19일, 20일 날 전량 매도. 그때가 얼마? 투자 경고 들어가고 36만 원. 그래서 이런 흐름들, 뭐 리가캠 바이오 맨 밑에 있잖아요. 그거 14만 원 넘기죠. 근데 리가캠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오래 들어간 종목은 아니야. 우리는 이제 HLB 연초, 그다음에 유한양행, 그다음에 펩트론 뭐 이 정도, 알테오젠 뭐 이 정도. 그리고 그 리가캠 바이오하고 에이벨 바이오는 들어갔다가 짧게 나오고. 결론은 이 유한양행이 이런 슈팅 범위가 쭉 있는 이런 상황에서 탈퇴 신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간중간. 8월 28일, 8월 29일. 그때는 정확하게 매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매도하고 조금 더 올랐다가 20% 빠졌고, 그리고 나서 9월 20일 22% 올랐어. 9월 22일 날 2조가 터지면서 거래되면 2조. 그리고 조금 흥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윤정도도 최고점에서 다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탈퇴 재짐이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안 들어가. 18% 올랐으니까. 윤정도도 최고점에 정리하는 게 아니다. 마지막 물량은 손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물량에 대해서는 손절을 감안해야 된다. 그럼 지금의 위치는 위에서 잡은 물량이 있다면 손절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농담이 아니라 지금 갖고 계신 거는. 그리고 요거였나요? 요게 펩트론이고, 펩트론 일단 지워놓고 그러면. 그리고 최근에 뭐 유한양행 기준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지금 차트로 볼게요. 별거 없습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이 유한양행을 앞부분에 알테오젠이 이런 거를 못 들으신 상태 유한양행만 보시는 거고, 야간 방송 지금 몇 시간째, 3시간, 4시간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겹쳐지는 중복 내용이 있죠. 기술적인 면에서. 이때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 거래가 없는데 매집이 된 게 아니잖아. 매집이 된 게 아닌데, 이 땡겨서 보여드리면 21일날 거래 터트리고 운봉 떨어졌다고. 이거는 이제 8월 5일날 전체 시장이 다 무너졌을 때 얘기고, 거래량이 이때 당시에 얼마예요? 뭐 500만 주? 응? 그러면은 500만 주 해봐야 거래대금이 뭐 적진 않습니다. 적진 않은데 5, 9, 45, 뭐 4,500억? 그리고 슈팅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근데 요날 같은 경우에 재료 노출로 인식되기에는 누적 수급이 뭐 매집이 엄청나게 돼 있던 과정이 아니니까 갭상승이 이만큼 나왔다가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전일 대비 약보합까지 밀렸다가 종가는 강보합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이날 수급을 봤더니 야 대단하더라. 저렇게 팔아버린 거예요. 3%를 8천만 주짜리를 250만 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아리까리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정리는 다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날 8월 21일 날 보시면 260만 주네. 250만 주로 말씀드렸죠. 260만 주. 3% 이상을 판 거예요. 특히 기간 위주로. 근데 이게 선행적으로 매수했다가 차익 실현이 아니더라 이거야. 그 이후에 이제 간헐적으로 들어오는데 누적 수급이 월등하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이때 이후에 거래가 수반된 건데 누적 수급은 별로 없죠. 빨간 색깔 개인들이 물량 뺏긴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거래대금은 이제 이렇게 막 2조씩을 넘기는 핫한 종목이 돼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거래대금 다 깨져 있죠. 펀더멘탈이 나빠서 조정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보시니까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는 거 확인이 됐고, 앞부분에 이런 장대 양봉 나온 게 솔직히 몇 개, 하나, 두 개뿐이 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양봉은 8%씩 이렇게 움직여도 성에 안 차는 거야. 왜? 20%대 양봉을 봤는데 이게 성에 찹니까? 그런데도 이거 뭐 나는 2, 3%만 올라도 좋아요. 역시 냅뒀더니 신고가. 거래 대금이 없는데 윤정도조차도 엎드려 뻗쳐 빠따 맞아야지. 거래 대금이 없는데 괜찮을 거야. 결국은 다 손절했어. 어디서? 요자락들에서 다 손절했지. 이건 아니다. 거래가 없다. 도저히 없다.
여기서 이 당시 기준에 우리가 알테오젠을 이제 편입하는 기준이 11월에 잡혀 있었고,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정리해서 알테오젠 들어가서 알테오젠 슈팅 먹고 똑같이 이런 기준에서 알테오젠도 매도. 얼마? 40만 8천 원에. 유한양행은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1회 단 한 가지로의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는 게 있어요. 단 한 가지라도? 없죠. 없어요. 왜? 거래 대금이 급감했다. 하루에 2조 5천억까지 터지던 거래 대금이 급감했다. 거기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이미 꺾여져서 고점에서 꺾임 데드 영선까지 훼손됐다. 내가 돌리려면 무조건 거래가 터져야 된다. 2조? 아니야.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1,500억? 에이, 그래도 시가총액이 9조짜리가 1,500억 갖고 되겠어요? 최소 범위가 본인의 5MA, 20MA 거래량부터 해서, 그리고 의미 있는 마지막 뭐 양봉의 크기의 기준에 500만 주 곱하기 70%는 350만 주. 350만 주면 한 4천억 터진다는 얘기예요. 4천억. 최소 범위는 150만 주, 1,500억 이상 2천억인데, 뭐 조정폭이 있으니까 2천억 거래 수반되면서 시초가 대비해서 대략 뭐 5에서 7%는 움직일 수 있더라도 그 이상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정리다. 끝이다. 그러니까 저는 한 종목을 설명하더라도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방송의 특성상 종목 하나를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유한양행 하나의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설명이 된 거죠. 묶어서 더 봅니다. 네이처셀. 얘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전체 시장에서 티가 날 정도의 거래는 아닙니다. 얘는 아주 오래전부터 거래가 뭐 아예 없다가 터진 거잖아요. 얘도. 저 말이 됩니까? 저 10만 주면 거래가 얼마? 20억? 15만 주면 얼마? 15억, 13억 거래 터지던 애들 1,000만 주씩 거래를 터뜨려 놓고 슈팅을 준 거예요. 이슈 하나 불거뜨려 놓고. 어쨌든 비이성적인 슈팅을 계속 줬죠. 그리고 네이처셀의 이슈 범위는 뭡니까? 패스트트랙이라고 일컬어지는 FDA 승인 관련해서 조금 이게 먼저 좀 승인을 검토를 해줄 수 있는,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검토할 수 있는 순서를 좀 당겨주는 그런 조건에 들어갔다. 그 조건에 들어가 있으니 9월 달에 이제 신청을 한 거죠. 패스트트랙 요인으로 넣어달라 했더니 그렇게 진행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했다가 10,000원에서부터 이제 이런 비이성적인 슈팅. 근데 거래대금도 없이 시가총액 1조 이상 넘기는 흐름 속에 거래대금도 없어요, 사실. 아까 본 종목군들 대비. 근데 얘는 옛날부터 거래대금이 별로 안 나와, 사실. 유통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000억, 1,500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1조 미만짜리 공격적으로 따라붙을 수도 없고. 결론은 요런 날 뭐 거의 하한가 두들겨 맞았잖아요. 야, 이거는 뭐 FDA 승인된 것도 아닌데 이거 무슨 내용이야 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아무리 욕심이 나고 아무리 여기서부터 고점이 높아졌다 해도, 그러니까 24,000원까지 찍은 종목에 일단 꼬리까지, 그러던 애를 23,000원, 23,000원이라고 합시다. 22,000원으로 할래요? 그냥 시각적으로 딱 보실 때 오케이. 22,000원에서 28,000원 수준까지 6,000원 들어 올리는데, 10,000원에서 22,000원이니까 120% 들어 올릴 때하고 추가 6,000원이면 30%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23,000원부터니까 5,000원이니까 뭐 20% 조금 넘는 흐름 더 들어 올리면서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두들겨 맞는데, 저 흐름이 되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앞서 이제 거래가 일정 범위 그래도 좀 터져 있던 종목군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거래도 극히 제한적이야. 그나마 수급이 조금 들어왔었어. 근데 수급도 훼손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돌리면 또 신고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얘는 앞전 거래량의 70%가 아니라 무조건 1,500억 이상, 또 앞에 거래량의 수준 1,000만 주. 1,000만 주 터지면 얼마? 2천억 조금 넘기는 거예요. 2천억 갖고도 안 돼, 사실은. 그잖아요. 주식수가
얘도 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을 1조 3천억까지 당겨놨거든. 6,400만 주짜리. 응? 만 원일 땐 6,040억이었잖아요. 1조가 안 되던 애를 1조를 훌쩍 넘겨놨던 건데, 얘를 다시금 신고가를 내기 위해서는 그럼 거래대금 제가 판단할 때 무조건 거래량 1,000만 주, 거래대금 2,500억, 3,000억. 그래야 신고가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 펀더멘털적으로는요. 저평가 아니에요. 저평가 아니야. 그리고 루닛은 우리도 15일부터 검색기에 뜨긴 했는데, 그리고 18일날 상한가 갔는데, 이 루닛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과열 지정 예고라서 일단은 한 발짝 뒤에서 봅니다. 얘는 이제 최악의 경우가 수급은 좀 들어와 있어요. 최악의 경우가 이런 그 갭을 메꾸면 안 되는데 저기까지 너무 멀죠. 너무 멀어. 그래서 거래 부분이 다시금 최소 3천억 정도씩 터져주고, 응? 그러니까 대략 500만 주 터지고 양봉일 때, 최소 500만 주 터지고 양봉일 때 그 정도 루닛을 보는 거예요. HLB는요. 지금 HLB를 보는 분들이 저는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는 건 상관없는데 보는 건 상관없는데 같이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는 그거는 무리수가 있지 않나. 수급이 찔끔 들어온 것 같고 안 돼. 대주주가 10%뿐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도 보면은 얘가 뭐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올랐어? 그런 표현을 하는 자체의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얘 지금 저금리일 때 갔냐고. 저금리일 때 주가 갔어? 저금리일 때 주가 이거 아니야. 바닥금리일 때. 아니 금리를 2023년 7월 달에 정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금리 정점 찍을 때까지 얘는 폭락을 했어? 그리고 저금리 때 폭등했냐고. 고금리에서 폭등 나온 거 아니야 어찌됐든. 그리고 글로벌 시장 못 가서 얘만 간 거야. 그냥 미친 듯이 정부의 규제도 약화돼 있고 지금 막 금감원도 막 정신없는 것 같고 나 모르겠다 FDA 승인된다고 대주주가 나와갖고 악쓰고 생쇼를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슈팅을 이렇게 올리는데 사실상 그 들어오고 있는 외국계의 실체를 저는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 응? 그런 상태에서 거래가 어떻게 됐어요? 얘는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 거래가 없잖아. 거래가 급감했잖아. 1조 넘기던 애가 거래가 급감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다운됐어. 그럼 결론은요. 이런 슈팅 원하는 거잖아. 그럼 밑에서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친구들이 이건 우리 밑에서 다 샀습니다. 뻥치지 말라 그래. 왜 밑에서 사? 여기서 거래 터진 날 사면 된 거지. 그리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면 되고.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슈팅이 나오면 들어가면 되고. 수급이 들어오잖아. 나 이거 못 믿겠다고. 최소 거래량 500만 주씩 터지고 최소 요 거래량의 70% 500만 주씩 터지고 양봉일 때 보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이 쓰레기지. 대주주 10%인데 도덕성이나 갖추고 있어? 이거 전환 물량 한 1억 주 이상 들어온 거예요. 시가총액 올해 16조까지 땡겼는데 그 과정에 600억 700억만 돈 좀 주세요. 앵벌이하고. 진양공 회장 자기 집은 팔아갖고라도 해야지. 7%뿐이 없어요. 저것도 다 담보대출 나가 있다고. 1% 팔면 얼마예요? 지금 팔아도 1조야. 600억 달러 그래 1조. 1%만 팔아도 1조를 갖고 오시는데 좀 회사에 환원 좀 하지 왜? 없잖아. 실적이 있어 뭐가 있어. 맨 엉뚱한 소리하고 전환사채 발행해서 그 전환사채만 지금 1억 주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됐죠? 그리고 뭐 고려인 이런 것도 뭐 의미가 없고 이 정도면은 바이오 쪽은 설명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 교육해놨고 그다음에 뭐 유한양행 또 펩트론 자 이런 것에 윤정두가 세 가지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무조건 몰빵해라 하는 쓰레기들. 두 번째는 뭐예요? 위험하니까 사지 말라고 하는. 그럼 뭘 사라는 얘기야? 시가총액 1위, 거래대금 1위 그런 거 안 사면 뭘 사라는 얘기야? 기술적 분석을 아예 못하는. 그리고 기본적 분석도 못해.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 분석 잘하는 분들은요 기술적 분석도 잘해요. 펀드 매니저들, 애널리스트들 기본적 분석 잘하는 분들이 기술적 분석 못할 것 같아? 엄청나게 잘해. 근데 무슨 기술적 분석은
갯불 하지도 못해가지고 시가총액 1위 또 거래대금 1위 이런 종목 응? 펀드멘탈 안 좋다고 못 들어가게 하고 결국은 자기들은 좋은 종목들 하나 아냐. 그래서 윤정도처럼 위험고지 아주 강력하게 해드리면서 기술적으로 철저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야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든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오시면 이렇게 뭐 삼성전자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눌러보시면 검색기 받으시는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수익 범위도 논하시고 그럼 뭘 사가요? 얘기했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우리는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40%, 현대차 35%, 30%, 그 다음에 하이닉스 15%, 하이닉스 55에서 다 줄인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LG노텍을 주력 5%씩. 그리고 이제 변동성 매매,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변동성 매매, KB금융, 알테오젠까지도 그렇게 해서 변동성 매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지금 주시고 함께 수익 내시고 그렇게 해서 대박 수익 다 잡아가십시오. 응? 아시겠죠?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전에 고점 대비 조정이